많이 쓰는 관절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골관절염. 많이 쓰지도 않는데 생긴다 루머스 관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궁금증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요. 3차 신경통 증상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오른쪽 귀 뒤쪽에 A는 통증, 어금 쪽에 시린 통증,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침을 삼킬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하세요. 이거 혹시 3차 신경통 증상인지 그건 질문 봐야 주셨거든요. 돼요. 봐야 되는데 지금 봐가지고 3차 신경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지금 3차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턱을 움직이게 하는 이 운동신경은 또 이게 3차 신경이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요것만 빼놓고 얼굴에 있는 거가 이제 3차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인데 네. 이게 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3차 신경에 문제가 오면 감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따갑고 아프고 네. 그 아픈 통증이 이제 그 가지가 어떤 가지에 가느냐에 따라서 잇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여기 코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 쪽이 아플 수도 있고 이마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 달라져요. 사실 이거는 네네네. 좀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네. 낫다면 빨리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있어요. 네네. 이거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의대녀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통증 이야기는 중년 이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신체 어느 곳이든 노화가 찾아오면서 네. 여기저기가 아파서 철없잖아요. 원인을 못 찾아서 꾀병 취급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일단은 음. 사춘기가 지나면 신경은 퇴화가 시작돼요. 신경이 제일 먼저 성장하지만 네. 퇴화도 이제 성숙하고 퇴화되는 것도 제일 빠른 게 신경이에요. 네.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자체는 급성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나 네. 아니면 통증이 있었는데 낫지 않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것이 아프고 긴장되도록 회로가 변한다고 그랬죠. 신경 회로가. 네. 반복되는 거는 잘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습성인데 하필 그게 만성 통증이 통증, 네, 반복되는 거는 원치 반복되니까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부위가 넓어가는 거죠. 관절염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뭐 골관절염이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말이 많아요.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전혀 다른 병이죠. 이게 생긴 거는 비슷해도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해가지고 공격을 네. 하는 거예요. 관절에 있는 부위들, 관절 주머니 특히 공격을 잘 받는 애들은 좀 약한 애들, 이런 애들 좀 작은 관절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큰 관절은 그래도 이제 큰 애들은 잘 못 건드리는 거지. 그리고 몸이 뻣뻣하고 염증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보통 양쪽으로 겠죠. 한쪽이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이 작은 관절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손발이 뻣뻣하겠죠. 근데 이제 골관절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골관절염은 관절 주위가 긴장되거나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특히 중요한 건 관절 주위가 불안정할 때 이게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불안정하니까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연골을 파이게 해요. 연골을 손상시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 연골이 쿠션 역할을 못하니까 더 나빠지고 관절 주위가 그러면 그 관절 주위는 더 긴장되고 그 다음에 힘줄 같은 게 뻣뻣하니까 그 관절이 또 긴장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던데 그렇죠. 어떤가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이제 그 병 자체의 형태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처럼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증을 깔아앉히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쉽게 스테로이드 제어의 약물을 아주 잘 듣겠지만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네. 염증이 덜 생기도록 거기에 맞춘 게 여러 가지를 변하게 바꿔야 됩니다. 네. 그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공된 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시고 네. 조미료가 뭐 이게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천연 위주로 좀 바꾸고 그다음에 몸 먹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붓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삼가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바꾸면은 실제로 약을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을 최소한 줄여야 이것도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병으로부터. 그래서 혹시 그리고 골관절염 같은 경우 네. 유전적인 영향도 클까요? 어떨까요? 유전자에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여러 군데 온다라고 하는 네. 건 유전자에 결함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유전자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발현시키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주는 환경이에요. 그럼 뭐 습관 이런 네, 것도.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하면 나쁜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건데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나쁜 유전자를 자꾸 발현시키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전자의 결함이 있더라도 그게 꼭 걸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럴 찬스가 좀 높으니까 관리를 잘하면 이게 잘 오지 않겠죠. 그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원인부터 다르지만 통증이라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서 사실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통증 양상이 전혀 달라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붓고 네. 여러 개가 다 아프잖아요. 그리고 골관절염은 쓰면서 점점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파서 처음부터 붓거나 하는 게 잘 못 쓰게 되는 거고 네네. 양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손이 저려도 손가락이 막 부어요. 그리고 막 이게 부은 양상이 소시지처럼 보여요. 그러면 네. 이거는 면역 질환이야 라고 하는 거고 네. 손이 약간 부은 듯 하지만 그것보다는 안 펴지고 뻣뻣한 것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수은관절 같은 신경이 마찰되거나 눌려서 오는 걸 확률이 높죠. 일반적으로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고 그 다음에 관절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두꺼워지는 게 확연히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전체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많이 쓰는 관절에서만 오기 네네. 때문에 예. 특히 그것도 좀 다르고요. 많이 쓰는 관절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골관절염. 많이 쓰지도 않는데 생긴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러면 저희 그 강직성 척추염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다가 네. 이 질환 진단 받는 분들 계시다고 하던데 네. 어떤 질환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낭이 오잖아요. 강직성 척추염은 그게 말고 전반적인 관절 그러니까 경직이 오는 그러니까 특히 근육의 관절염 네. 이렇게 아니, 근육의 그 류마티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면서 그 관절 자체를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관절이 결국엔 나중에 붙어버리게 돼요.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이제 엉덩이 쪽이 먼저 와요. 천장 관절. 그러다가 이제 허리를 타고 쭉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굳어진 데가 많아집니다. 강성 수염 남자들은 워낙 심하게 오기 때문에 네. 금방 하는데 여자들은 증상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주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있으면서도 거의 묻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묻고. 네네. 그러면은 네. 이런 질환에 좀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염증인데 우리 몸이 이제 자기를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유전자가 있고 어떻게 발현할지는 우리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숨은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적절한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빠른 운동, 맥박이 걷기. 180배 올라가는 거, 네. 걷기는 이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뇌나 이런 기능이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네. 염증이 안 생기려면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채소, 녹색 채소가 이제 여러 근거를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죠. 특히 이제 그다음 변을 잘 넣어야죠. 녹색 채소 잘.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6가 많은 식물성 기름나 동물성 기름도 이제 뭐 생선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많이 먹어주고 그다음에 몸에 해가 되는 걸 먹지 않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탄수화물은 반드시 섬유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요. 특집으로 해가지고 100세대에서 50세처럼 200세대에서 100세처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특집해가지고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